안녕하세요. 찰칵찰칵 날씨 담기 이종훈입니다. 무언가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달달 외운 지식은 거의 기억 안 나도 당시에 마음을 울렸던 노래 가사 또 영화 속 장면들은 몇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죠. 감동을 받는 것 그리고 사진 찍기 무언가를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감동적인 사진 이야기 함께 나눌 분 소개합니다. 송소진 여행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이력이 굉장히 독특하세요. 네. 그 기상캐스터이시자 또 여행 작가라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저는 직업이 두 가지거든요. 평일에는 다른 방송국에서 날씨 전하는 기상캐스터로 일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시간이 날 때는 사진 찍으러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 번에 하고 있는데 날씨 하면서 여행도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날씨를 매일매일 보고서 여행을 떠날 수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비가 온 다음 날에는 공기가 깨끗해지니까 사진 찍을 때 좀 맑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여행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날씨가 막 이렇게 여름처럼 너무 더울 때는 또 이렇게 일주일간의 날씨를 보면은 기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번 주에는 좀 자제해야겠다 이렇게 날씨를 보면서 여행 다닐 수 있어서 장점이 있더라고요. 작가님 모시니까 그 스튜디오가 굉장히 밝아지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저도 굉장히 좋은데요. 작가님 이제 저희 찰칵찰칵 날씨 담기에 첫 출연이시고 네. 앞으로 매달 함께 해주실 거잖아요. 네. 네, 소감 어떠신가요? 제가 사실 여기 나오는데 좀 고민을 했어요. 진행자분도 사진 작가시고 또 그 전 방송 봤는데 모두 전문 사진 작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진을 공부하지를 않고 그냥 여행 가서 사진 찍는 게 좋아서 여행 작가가 됐기 때문에 사진 실력은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 사진을 들고 나오는 게 왠지 선생님한테 숙제 검사받는 기분이어서 좀 되게 망설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전문 사진 작가시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 그동안 물어볼 때가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 사진 찍으면서 알고 싶었던 거 이 방송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작가님과 함께하는 방송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자, 이제 매달 첫 주에는요, 송소진 작가님과 함께 이달에 떠나기 좋은 출사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7월에 사진 찍기 좋은 출사지 어디가 있을까요? 네, 7월인데요. 더워졌잖아요. 또 7월 하면은 1년 중에 반 이상이 지나간 건데 이쯤 되면은 우리가 휴가 기간도 있고 하는 걸 보면은 힐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힐링하기 좋은 전남 보성의 대한다원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갈 곳은 전남 보성의 녹차밭인데요. 녹차밭은 1년 내내 푸르지만 해차를 수확하는 5월부터 여름까지가 가장 아름다운 초록빛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성에는 녹차밭이 여러 곳 있거든요. 그런데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곳은 이곳 대한다원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곳은 광고나 드라마 등 TV 속에 자주 등장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녹차밭 보고 있으면은 정말 저기가 그림처럼 저렇게 아름다울까?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아닐 거야. 사진 속에 나오는 그 장면만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요. 정말 녹차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또 한 폭이 정말 그림처럼 멋진 풍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저도 힐링을 받고 온 기분이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7월에 출사지로 정했습니다. 네, 작가님, 대한다원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대한다원이 뭔가요? 우선 녹차밭입니다. 녹차밭 이름이 대한다원인데요. 이곳에 대한다원 주인이 1957년에 차밭을 이곳에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차라는 게 농촌에서는 생각했을 때 도시 사람들 중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차를 마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밭을 그냥 산기슭에 만들었다고 해요. 평지는 벼농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기슭을 다 일궈서 차밭을 만들었고요. 이곳은 이제 그 주민들이 함께 농사를 짓고 도움을 주는 그런 차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다원 170여만 평인데요. 그중에 50여만 평이 이렇게 녹차밭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차 나무가 580여만 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580여만 그루요? 네.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요. 전체 둘러보는데 시간 어느 정도 걸릴까요? 네, 이게 산기슭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때문에 둘러보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중간에 길도 있지만 산을
넘어야 되는 코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의 높이가 해발 350m 정도가 돼요. 근데 서울에 있는 남산의 높이가 262m거든요. 네. 그래서 등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코스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중간길도 있기 때문에 뭐 어린이나 아니면 데이트한다고 하이힐 신고 오는 여성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중간길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화 신고 나는 걷는데 자신이 있다. 평소에 좀 운동 좀 했다 싶으면은 산을 넘으면서 차밭을 둘러보는 게 가장 차밭의 모든 전경을 눈에 담을 수 있어서 좋은 코스긴 합니다. 그렇게 둘러보는 데는 한 2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중간길로 간다면 뭐 1시간에서 30분 정도로 짧은 코스도 있으니까 체격이나 시간에 따라서 코스를 결정하네요.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가기 전에 미리 그 촬영 포인트를 좀 알고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촬영 포인트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사진을 녹차밭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이제 등산을 하신다고 마음을 먹고 가시는 게 좋고요. 여기 사진에서 보는 곳이 차밭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한 15분 정도 올라오면은 이런 전경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10분 정도 더 올라가면은 바다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바다 전망대가 나와요. 이 사진에서 여기 지금- 뒤에 보이는 게 바다예요. 아, 멀리 보이는 게 바다군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모두가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바다 어딨냐고 잘 못 찾으시던데 맑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보기에는 약간 이렇게 하늘과 차이가 없어서 조금 네. 힘들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게 맑은 날이어서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있었고요. 평소에 안개 낀 날이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또 이 차의 특성상 습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습하다 그러면 안개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맑은 날, 낮 시간도 좋지만 새벽 시간 안개가 껴있을 때 차밭을 가서 사진 찍는 것도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른 새벽에 네. 그 안개가 쭉 껴있고 푸르른 이렇게 차밭이 펼쳐지고 멀리서 해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장면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저 녹차 자주 마시는데요. 네. 여기 가면 혹시 찻잎 따는 그런 체험도 좀 가능할까요? 찻잎은요, 5월에 녹차 축제가 열리는데 그때만 수확을 하는 체험을 해볼 수 있고요. 이외에는 녹찻잎을 따면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그 녹차밭 안에 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 녹차 아이스크림이나 녹차 팔고 있고요. 또 이 녹차를 이용한 음식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녹차밭에 갔는데 한참 등산까지 하다 보면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변에 시골이다 보니까 음식점을 가려면 또 10분, 20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녹차밭 안에 음식점이 있는데요. 이곳 특징이 뭐 녹차물을 넣은 밥으로 녹차물로 밥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녹차를 넣은 면으로 냉면이나 짜장면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 그럼 밥이 네. 조금 푸르스름한 빛을 네, 띠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맛은 제가 추천드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또 가서 힘들게 등산까지 했는데 뭐 안 맛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녹차 들어간 음식들 먹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지금 사진이 나오는 게요. 차밭에 있는 대나무 숲인가요? 지금 이게? 네, 맞아요. 여기 대나무 숲도 있는데요. 이곳 대나무가 담양에 있는 중농원 대나무보다 2~3배 정도 더 굵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성 올 때 담양 거쳐서 오신 분들도 꽤 있었는데 담양에서 왔던 것보다 대나무가 더 굵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나무 숲이 정말 넓지는 않은데 빽빽하게 둘러 있어서 녹차밭에서는 분명히 뜨거운 태양 받으면서 힘들게 걸었는데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잎도 되게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들어가니까 어두울 정도로 그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또 다른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대나무 숲 이렇게 거닐면은 그 바람 소리도 들리고 네, 바람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녹차밭 가서 대나무 숲도 보고요. 자, 보성 녹차밭 주위에요. 같이 좀 들릴 만한 다른 추천 출사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디가 있을까요? 네, 기차 타면은 보성역 바로 옆역이 여기 보이는 등량역이거든요. 등량역이 그냥 시골에 있는 간이역이었는데 얼마 전에 여기에 추억의 거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역 모양이 좀 독특하잖아요. 예전 모양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차에서 내리면 보이는 장면이 이건데요. 7, 80년대 기차역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거쳐서 여기 안에는요.
보시면요, 뭐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뭐 역장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옷 입고 내가 역장이 되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고, 직접 우리끼리 이제 네. 표 발급해주는 그런 체험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스탬프가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역을 지나쳐서 나가면은 마을이 꾸며져 있는데요. 길지는 않아요. 걸어서 한 17분 정도면 다 돌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옛날 사진관, 통닭집 이렇게 길로 꾸며져 있고요. 여기는 대부분 운영은 하지는 않는데 몇몇 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발소랑 다방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발소는 70년 넘게 거기서 운영을 하셨다 그래요, 실제로. 한 분이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와. 거기 이발소에서 만약 진짜 이발을 해보고 싶다, 11,000원 정도 요금을 내면은 할 수 있고요. 또 여기 행운다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음료값이 3,000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등량역은 뭐 차로 간다면 보성에서 한 20분 정도 가면 되고요. 기차가 서기는 하는데 남도 해양 관광 열차라고 있거든요. 네. 그 열차는 일부러 여기에 17분 정도 정차를 한대요. 둘러보고 오라고. 네, 그만큼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고 있는 곳이어서 보성에 가신다면 이 등량역 꼭 한번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현장을 직접 느끼는 체험하고 나서 사진 찍다 보면요, 여러분의 사진이 조금 더 생생한 사진으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사진에 대한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는 이종훈의 포토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소진 작가님한테 질문 한번 받아볼 건데요. 작가님,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으시면서 좀 궁금했다거나 이런 좀 더 잘 알고 싶다 했던 요소 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진 골라 나오면서 제 인물 사진도 골라오고는 싶었는데 사진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냥 V하고 찍었거나 다들 네. 그러실 거예요. 좀 자연스럽지 않은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풍경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자연스럽게 인물 사진 찍는 방법. 네. 네,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뭐 연출을 다 해서 찍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피사체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굉장히 친근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사진을 찍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여행지에 가서도 뭐 계속 그냥 서로 그냥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가기보다는 중간에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끔은 그 찍고 싶은 대상 주위를 돌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사진을 찍다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들처럼 네. 인물 표정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런 사진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진 정말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찍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으려면 같이 간 사람한테도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네. 사진을 잘 찍는 분과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요소도 없지 네. 않아 있어요. 네. 네, 그런데요. 사진을 배우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기술적인 요소, 뭐 좋은 카메라가 우선이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뭐 풍경 사진이나 뭐 이런 여행 사진에서는 기술적인 요소가 분명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인물 사진에서만큼은요. 네. 기술적인 요소보다는 내가 찍는 사람이 피사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 사진 중에 제가 찍힌 사진 중에요. 네. 가장 소중한 사진이 저희 아버지가 저를 찍어주신 사진이거든요. 보면은 네. 뭐 초점도 안 맞고 밝기도 조금 안 좋고 수평도 안 맞았고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사진인 것 같아요. 작가님, 어떻게 좀 궁금하셨던 부분이 해결이 좀 되셨나요? 네, 다음엔 자연스럽게 제 사진도 담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가지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잘 찍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 많이 찍어보는 겁니다. 혹시 일상이 너무 단조로워서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셨던 분들은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장소로 출사를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셔터를 누르고 싶은 인상적인 풍경들 가득 만나고 오실 겁니다. 찰칵찰칵 날씨 담기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Oh, you could